이번 추석은 아주 날씨가 좋아서 저도 아주 편안하게 성묘도 하고 가족들하고 좋은 추석을 잘 지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셔서 그 한미 정상회담도 하시고 또 유엔 총회에서 연설도 하시고 그 외교학회에서 또 강연도 하시고 이제 귀국을 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영접을 나갔는데 그 얼굴 표정이 굉장히 환하시고 돌아오는 그 비서진들도 얼굴이 표정이 환하고 좋은 성과가 있어서 아주 피곤하지 않고 잘 다녀왔다 그런 얘기를 듣고서 참 저도 마음이 기뻤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연대에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아주 강하게 묻어나는 그런 일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 일찍 그 남북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가 강하셨는데 다행스럽게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임기 초에 이루어져서 그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외교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이 다른 정상들한테도 많이 전달이 돼서 이제는 그 만날 때마다 그 진정성 있는 그런 그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성과들이 이제 중재자,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시는 좋은 그 외교 활동을 펼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번에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은 우리 분단사 70년 분단사가 굉장히 크게 전환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그 맞이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전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에서도 이런 전환에 따른 준비 작업을 잘 해서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될 일이 아주 많이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평양 공동선언도 이제 나왔는데 평양 공동선언은 내용상으로 보면은 사실상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이기 때문에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잘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야당과 논의를 많이 했는데 조금씩 변화가 오고는 있지만 아직 그 마지막 단계까지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야당을 설득을 해서 판문점 선언이 비준 동의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당에서도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그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서 그 미국에 가서 미국의 여러 오피니언 리더라든가 싱크탱크의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상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그 대화를 많이 해서 그 북미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지고 그 종전선언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소통하는 역할을 많이 이제 시작할 겁니다. 추미애 단장을 비롯해서 5분이 10월 1일 날 그 미국에 가서 좋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10월 1일부터는 DMZ 내의 지뢰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한국군, 북한군, 중공군이 아니라 중국군, 그 미군 이런 유해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지뢰 작업을 해가지고 여기서 많은 그 유해들을 이제 발굴해서 그 고국으로 자기 모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고가 안 나고 좋은 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정기국회가 굉장히 중요한 국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을 잘 처리하고 우리가 여당이 돼서 처음으로 받는 국정감사라고 생각을 하고 야당과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원내에서 많이 그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평화의 걸림돌이 되겠다 이렇게 단단히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를 무장 해제와
NLL 포기라고 계속 어깃장을 놓더니 이번에는 특위까지 구성해서 왜곡된 선동을 이어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남북군사합의서 1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합의서 어디에도 일방적인 무장해제나 NLL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유엔 사령부까지도 남북군사합의에 공감하고 전폭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해상의 NLL은 앞으로도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북한도 군사합의서에서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문구를 통해 NLL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이번 군사합의 이행 이후에도 북한 선박은 NLL 남쪽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우리 군도 NLL 인근에서 일상적인 경제작전을 계속 진행합니다. 또한 서해 완충 지역에 배치된 북한의 해안포는 우리보다 6배, 포병은 8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해군 함정 사격 및 기동 훈련도 완충 지역 남쪽에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안보 공백이니 NLL 포기라는 자유한국당 주장은 거짓 선동에 불과합니다. 피로 지켜온 NLL을 앞으로 더 이상 피 흘릴 일 없는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안보입니다. 서해 5도 주민들이 안전에 위협받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고 국민들을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안보 전략은 없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화약고인 155마일 휴전선 일대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것은 수십만 명의 우리 군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왔던 수구냉전 세력이 더 이상 설 자리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수구냉전 세력이 아닌 평화를 바라는 모든 정당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심재철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거짓 해명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심재철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47만여 건에 달하는 정부의 비인가 행정 자료를 정상적 절차를 통해 입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자료 유출 경위에 따르면 심재철 의원과 보좌진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재정 분석 시스템에 접속할 아이디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수상합니다. 심재철 의원실은 기존 1개의 아이디 외에 지난 9월 4일, 5일, 12일에 3개의 아이디를 추가로 발급받아 8일 동안 190차례에 걸쳐 비인가 자료를 빼돌렸습니다.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서 조직적으로 아이디를 발급받아 자료를 빼돌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 증거입니다. 또한 비인가 자료에 접속하려면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클릭 몇 번 했더니 접속이 되었다는 심재철 의원실 해명은 믿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1,400명 이상이 접속했는데도 비인가 자료를 불법 유출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부적절한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도 거짓투성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조목조목 설명했지만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사용 내역은 국가 행사 등 공적인 용도로 정상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 18일에도 청와대 지출 내역에 단란 주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지만 거짓말로 판명되자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자료 유출한 것도 모자라 기초적인 검증도 없이 유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 행위입니다. 정부가 보좌진에 이어 심재철 의원을 고발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결정입니다.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다, 야당 탄압이라는 궤변을 그만두기 바랍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를 두둔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심재철 의원은 불법 유출 자료를 당장 반환하고 검찰 수사에 즉각 응해야 합니다. 당에서는 심재철 의원을 오늘 윤리에 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윤리에 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